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한 여성이에요. 그녀의 사연은 단순히 난방 방식의 차이에서 시작되지만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생활 문화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담고 있죠.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이 여성의 감동적인 사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특급 사연의 채연이에요. 저희는 특급 사연의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돼요.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등에게 전액 기부되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특급 사연 들려드릴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앞으로 평생 함께할 사이라 물어보는 거니까. 불편해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집이 많이 어려워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신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버지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어? 제게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렵냐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렵냐니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은 있지만 너 돈 없냐? 라는 질문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처음부터 이런 걸 다 오픈하긴 뭐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 집 앞 지하철역에 있는 디저트 가게 있지? 그 가게 우리 아빠 소유야. 일본 전국의 디저트 가게 체인점을 가지고 계신걸. 미카사 나한테 거짓말하거나 꾸며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추운 지역에 사는데 집에 냉기가 흐를 정도면 힘든 게 맞잖아. 보일러 틀기 어렵다면 많이 힘든 건데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는 없어?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너무 공주님처럼 자란 탓에 아빠는 한 번씩 저를 보며 고생을 안 해서 그래 고생을 하고 혀를 차곤 했는데요. 그때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난방 방식이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한국 걸그룹인 카라의 팬이었는데요. 카라가 TV 방송에서 해줬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국은 코타츠를 쓰지 않고 보일러를 떼서 방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한다고요. 아주 길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방바닥 전체가 따뜻해진 집을 본 적도 없으니 이해도 가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좀 다른 난방 방식을 가지고 있나 보다. 근데 방바닥이 따뜻하다니 무슨 말이지 했는데 남자친구의 황당한 발언에 옛날 생각이 떠올랐죠. 그 이야기를 꺼내며 한국은 일본과 난방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바닥이 따뜻하다는데 일본은 그런 난방 방식이 없다고요. 에어컨이 냉난방 기능이 있어 겨울에 난방 기능을 돌리거나 코타츠를 쓰거나 전기장판, 전기 담요 같은 것들을 쓰고 삿포로는 많이 추워서 전기 스토브나 등유, 난로를 추가로 쓴다고 설명해줬죠. 또 일본은 목조주택이 많아 단열이 잘 안 되는 편이라 어디든 겨울철은 실내 온도가 낮다고요. 그나마 저는 풍족하게 자랐고 돈 걱정이 없어 아버지가 집에 단열 장치도 어느 정도 해두고 등유 난로나 전기 스토브를 사용할 때 비용 걱정 없이 썼다고 설명해줬죠. 그리고 제 본가는 비싼 맨션이기 때문에 일본식 온돌도 설치해놨지만 집 전체에 설치를 하지 않고 거실이나 주방 정도에만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제 방이 추운 편이고 집 공기도 썰렁해서 매번 떨고 다닌 것이지. 결코 집이 가난하지 않았다고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그럼 일본 뉴스에 나오던 가정집에서 자다가 얼어 죽은 사람 같은 뉴스도 진짜냐고 묻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뉴스를 볼 때 자다가 어떻게 얼어 죽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가짜라고 생각을 했다네요. 그래서 맞다고 대부분 실내에서 동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보통 지방 기온이 평균 10도 정도로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춥게 산다고도 알려졌고요. 사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나쁘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놀라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제가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남자친구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해주었습니다. 한국 온도를 설치했으면 우리 미카가 학창시절에 추위로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힘들었겠네. 일본에서는 비즈니스 호텔에 투숙하며 일을 해서 일본 가정집을 경험하지 못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 해프닝 아닌 해프닝은 그렇게 정리되었지만 그때부터 저는 온돌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아졌습니다. 방바닥 전체가 따뜻하다니 어떤 느낌일까 물어보니까 한국은 집에서 따뜻한 물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슬리퍼를 신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추위를 정말 많이 타면 집에서 입는 조끼 같은 것도 있고 수면 양말도 쓰지만 추위를 별로 안 타면 반팔 차림으로도 실내에서 생활한다나요? 밖은 춥지만 집 안에 들어오면 따뜻하니
집에서 떨어본 적이 없다는 말에 한국이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계속 물어봤는데 아예 겪어본 적 없는 일이라 대답을 들어도 잘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각자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된 날. 저희는 서로의 가정 환경에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우선 제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방문하고 나서 감기에 걸렸습니다. 나름 난방을 한다고 했는데 남자친구에게는 역부족이었나 봐요. 사실 저도 본가에 가서 오래간만에 지내면서 감기에 걸려왔죠. 집안의 감도는 차가운 공기에 코끝이 시리는데 난방을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식사하는 가게에 가서 해서 떨지 않고 했으니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는 제게 왜 내가 겨울을 싫어하는지 알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안 공기가 이렇게 냉랭함이 감도니 편하게 쉬긴 어렵겠다고요. 저는 어땠냐고요? 딱 이맘때쯤 12월을 코앞에 두고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탄다는 이야기를 미리 전해둬서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집을 아주 따뜻하게 해두셨더라고요. 방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그 따뜻함에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온다고 해서 특별히 더 따뜻하게 해놓았다고 하셨는데 집안에서 반팔을 입고 계시더군요. 최대한 얌전하게 보이고 싶었는데 너무 신기한 모습에 표정 관리가 안 되어서 부끄러웠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제가 너무 놀라고 좋아하니까 공주님이 방바닥 따뜻한 걸로 감탄하면 어쩌냐고 너는 한국에서 살아야겠다고 하셨어요. 일본 집들은 겨울에 춥다며 추위를 그렇게 싫어하고 수족 냉증이 심한데 어떻게 온돌방 아닌 곳에서 살았냐고 하셨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온돌은 직접 경험해 보니까 벗어나기 힘든 마력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바닥에서 자보았는데요. 돌판에 구워지는 말랑말랑한 치즈가 된 느낌이었어요. 앞뒤로 옆으로 굴러가며 노릇노릇 구워지는 느낌은 환상적이었죠. 저희가 결혼 후 어디에서 살지 논의를 할 때 한국으로 결정하게 된 최종 이후의 온돌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건 신세계였어요. 결혼식은 일본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이렇게 2번을 했는데요. 결혼식 전 남자친구는 또 한 번 제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고 돈으로 부족함 없이 지원해 줄 것이고 그건 내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으니 돈 받은 걸로 신경 쓰지도 말고 뭔가 선물을 한다든가 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남자친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삿포로로 본가에 갔는데 집이 뭔가 달라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아버지에게 따로 연락해서 본가에 온돌을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지원해주신 돈이 아니라 본인이 결혼을 위해 모았던 돈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요. 알아보니 일본에도 유카담보가 아닌 한국의 온돌이 조금씩 퍼져서 한국식 온돌을 설치할 수 있다며 아버지를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카사가 추위를 많이 타니 이렇게 설치해두면 본가에 왔을 때도 좋을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도 1년의 절반이 눈이 내리는 추운 곳인데 훨씬 살기 좋을 것이라고요. 등유 난로나 전기 스토브를 쓰면 난방비로만 최소 60만 원 가까이가 나가는데 온도는 똑같이 틀어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니 훨씬 경제적이기도 하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제게 비밀로 하고 업체를 섭외해서 설치를 했다는데요. 진짜 한국 온도를 설치해야 하니 한국인 사장님을 찾아서 설치했다는데 정말 꼼꼼하게 시공을 해주셨고 손도 빨라서 남자친구 부모님이 그 속도에 깜짝 놀라셨다고 하네요. 물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훈훈한 집안이고요. 집안 전체가 따뜻해 밖이 삿포로라는 건 전혀 느낄 수 없는 따스함이었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따뜻해진 집에 깜짝 놀라셨지만 더 좋아하셨던 건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마도 저만큼은 아니지만 추위를 꽤 타는 분인데 그냥 저처럼 당연히 겨울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엄마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니 저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일본어가 서툰 편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보고 추진했는지 바빴을 텐데 마음 씀씀이와 행동이 정말 하나하나가 감동이었습니다. 자상한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상한 남자친구의 호칭을 남편으로 바꿔 부른 지 2년 차 한국의 겨울은 삿포로. 출신인 제게도 완벽히 적응이 안 되는 엄청난 추위입니다. 한국 겨울 날씨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지만 온돌 덕분에 저는 감기에 시달리지 않고 완벽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반팔티만 입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리자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자기도 한국인과 결혼해야겠다며 난리랍니다. 참 그리고 일본 집에 온돌을 설치한 뒤 아버지께서는 자랑을 하기 위해 지인들을 자주 불러서 집에서 식사를 하곤 하신다네요. 원래 집으로 누군가를 부르시지 않는 분인데 온돌도 자랑하고 한국인 사위도 자랑할 겸 부르나 봐 하는 어머니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런 멋지고 완벽한 온도를 놔두고 일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춥게 살까요? 한국에서 배워올 수 있는 좋은 문화들이 한류 바람을 타고 일본으로 많이 들어오는 요즘. 일본식 온돌인 유카단보가 아닌 한국의 진짜 온돌이 더 알려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새 날씨가 갑자기 매서워지며 이제 진짜 겨울이라는 것이 느껴졌는데요. 겨울에 따뜻한 방바닥에 당연한 듯 누워 있다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옛날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특급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본 영상을 보시고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사연자분께 꼭 전달해 드릴게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돼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꼭 만나요.